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잘하는 애 거는 좀 쉬워요. 쑥쑥 넘어가고 코멘트 달기 쉬워요. 근데 좀 비교적 부족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글을 정말로 잘 읽고 반응을 해줘야 된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IB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편이 되겠습니다. 백시영 원장님, IB가 뭐죠?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약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교육기관이 있어요. 이 교육기관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전 세계 있는 많은 학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한국에 좀 도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제주도나 뭐 대구 뭐 이런 데나 에서부터 이제 올라와 갖고 서울에서도 이제 이거를 뭐 좀 도입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건가요? 일부 학교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 IB 거를 가져와야 되냐, 상당히 좀 슬픈 현실이다. IB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시험에 맞춰서 점수가 잘 나오게끔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이 과목당 1점부터 7점 받는 시스템인데 네네. 7점 받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7점을 받을 수 있냐?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책을 읽고 과제가 있으면 그걸 제대로 읽고 이해를 잘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글을 쓰던 보고서를 제출하던 그거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거 보여주려면 이거를 가짜로 이해하고 대충 이해하고 이거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장점은 다른 교육 방법보다 훨씬 더 정확한 평가다.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못해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잘 안 되냐면 시험이나 평가가 있는데 그 직전에 밤새서 공부한다. 점수 안 나와요. 평소에 개념이나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교육자로서 제대로 공부하는 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어떤 글이나 소재가 있으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아웃풋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아웃풋은 속이기가 어렵잖아요. 객관식 이런 건 좀 그나마 단기간에 투자해서 어떻게든 그게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엄격해요. 시험을 보면 그 평가를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데 평가하는 것을 가져가서 분석을 해요. 쉽게 평가하는지 어렵게 평가하는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IB 단체에 그 단체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피드백을 주고 점수를 조정해버려요. 수준을 막 흐트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하게끔 아이들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 장점이 있다. 이 영상이 이제 다른 영상, IB 소개 영상이랑 다른 거는 아마 이걸 거예요. 백시영 원장님은 IB를 도입하는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저는 이제 지난 세기 말에 네. 유학을 갔는데 정보가 많지는 않았어요. 유학을 갔는데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하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IB를 하는 거예요. IB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요. 뭔가 많이 해야 돼요. 글을 안 써본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책이나 어떤 문제의 정보를 파악하고 빨리빨리 반응하는 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의 그 흐름이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서 이해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표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점수는 안 나와요. 장기적으로 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이라는 거랑 훨씬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다녔던 그런 대학교들의 교육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명문대시잖아요. 세계 최고 대학교만 예. 나오셨으니까.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교육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수준이 소위 높다고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의 특징은 글을 쓰게 해요.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라고 해요. 그게 비단 역사, 철학, 영어 이런 과목에 국한되지 않아요.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도 물리학 시험을 보내? 60문제 풀어? 이렇게 없어요. 시험. 숙제가 3문제예요. 근데 이 3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문제당 몇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풀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풀이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를 자세하게 써야지 그 과정 없이 답을 딱 적었다. 점수 없어요. 시험지도 똑같아요. 60분, 70분, 120분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2, 3, 4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를 수가 있어요. 4문제 중에 2문제를 골라서 네가 풀이를 써라. 똑같습니다. 답만 적으면 그리고 답을 잘못 도출하면 그래도 점수가 낮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논술 이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거를 이제 거의 매번 수업 시간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한 느낌일까요? 네. 머리는 확실히 발달이 되겠네요. 공부를 잘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래서 잘하는구나.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미국의 학생들이 수학 같은 거 실은 우리나라보다 교과 과정이 훨씬 더 이제 좀 다룬 양이 적으니까 수학에 대해서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한국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대학교 가면은 몇 년만 지나면 엄청 잘한다고 들었어요. 다 따라잡는다고. 이래서 그런가 봐요. 아쉬운 측면은 아이비가 이론적으로 상당히 맞아떨어지거든요. 교육 심리학 쪽으로 보면 상당히 적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교육자들이 모르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배우는 거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이거를 왜 아이비라고 하는 외국의 단체에 의존을 해야 되냐? 사실은 좀 슬픈 현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라고 하면은 아이비가 인터내셔널 베클러리시니까 베클러리션 뭐 학자란 뜻이에요. 네. 인터내셔널이니까 기본 언어는 세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말, 그리고 스페인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대주의적이죠.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의 언어들이에요. 학술적으로도 이 많이 쓰게 되죠, 지금.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이런 세 개의 언어에 한정돼 있으니까 한국은 대부분 영어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국말로 변형시켜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진짜 이게 IB인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 IB 그 디플로마라고 하는 네. 점수를 써먹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 중국어나 일본어도 이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잘 안 되겠죠. 네. 된다고 해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또 한국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특목고 같은 데서 IB적인 요소가 군데군데 이제 도입이 이미 되었다. 네. 점점 더 될 거다라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지는 정해진 게 뚜렷하게 뭐 있지는 않지만 점점 더 IB적인 요소, 글쓰기 같은 거를 고려하는 요소 혹은 이제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거를 학습 시스템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움직임 같은 게 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IB 시스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디테일을 보지 말고 큰 숲을 봐야 된다. 단어책에서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글을 하나 더 작성하는 게 좋아요. 물론 단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모르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단어를 이용한 작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교육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 공간에서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생각을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격려해주고 서로 서포트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는 제 스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저희 학원을 말씀드리면은 라이팅이 어떤 수업에나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건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능을 지금 준비하고 수능 뭐 독해가 어려우니까 영어가 독해 준비하는데 왜 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글을 쓰게 하냐.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대치동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을걸요? 고학년에도. 초등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실은 고등학교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 성장이 빠르잖아요. 교육하기가 어려워서도 그래요. 초등학생이 쓰는 글까지는 주로 뭐 책을 읽고 그 줄거리 내용이라든가 단순하게 이제 글을 쓰게 하고 그것도 이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피드백하기는 그나마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의 글을 쓰게 하면 자기의 생각을 많이 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드백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시간이 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도입이 잘 안 되는. 인력이 엄청 투입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가나 뭐 어디나 교육계에서는 이제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아이비가 위험한 시도다. 저는 이 처음에 아이비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거 못할 텐데, 이거 위험한데. 제가 갖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이미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글쓰기 엄청 많은 체제잖아요. 아이비 네. 교육이.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은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100일장을 해도
했는데도 첨삭을 안 했다. 그것도 안 읽어봤다 선생님이. 야 그거는 읽어보고 한 줄이라도 논평을 달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한 2달 지나서 자꾸 물어보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야 이거는 너무 많아서 못 읽겠다 이랬거든요. 미국의 명문 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쓴 거 글쓰기 다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달아주잖아요. 박사학위 따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중간에 끼이는 거예요.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좀 바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못 읽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밑에 있는 조교들, 주로 이제 대학원생들, 박사과정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읽게 하는 거예요. 피드백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혼나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실제로 다 읽게 돼요. 대부분 다 읽게 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썼던, 진짜 잘 못 썼던, 시간을 들여서 대충 썼던 그걸 읽어보고 반응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이만큼 썼는데 피드백이 막 A4 용지 3장이 와요. 그럼 이걸 받아듣는 순간 막 헉해요. 와. 생각은 뭐냐면 좀 열심히 더 할걸. 정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정성이에요. 네. 저는 지금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대학원생이 이렇게 했으려면 진짜 고생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도 이거 딱 받아보면 최소한 그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 하고 물어보기라고 쉽게 하고 또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내가 이렇게 서툴게 썼지만 진짜 열심히 읽어봤구나. 사람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성이에요. 이게 정성 평가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평가. 약간 말장난 같이 보이는데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잘하는 애 거는 좀 쉬워요. 쑥쑥 넘어가고 코멘트 달기 쉬워요. 근데 좀 비교적 부족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글을 정말로 잘 읽고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비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국어, 영어는 이런 분이 아예 없었고요. 영어로 제가 글 쓴 거 첨삭해서 피드백 주는 거 초중고등학교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선생님이. 국어는 한 명 계셨어요. 그 선생님 수업은 제가 엄청 열심히 들었고 숙제 다 해갔어요. 왜냐면은 내 거를 읽고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거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실은 한국어 글쓰기도 많이 늘었고 문법도 많이 틀렸는데 네. 그때 쓰면서 스스로 교정했어요. 찾아보면서. 네. 철자 틀린다고 걱정하시는데 네. 글쓰기 많이 하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글에 있는 철자는 다 고쳐져요. 실제로 피드백 받고 다시 쓰게 하고 네. 선생님이 신경 쓴다는 거 알면은 고쳐집니다. 이게 진짜 참교육이다. 이게 진짜 양질의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장식 수업 있잖아요. 네. 아이들 이제 100명 깔아놓고 한 책상당 한 명 앉히고 이게 수업 설명 들어! 해갖고 찍어내는 수업. 이런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애들이 성장을 많이 하냐. 말도 안 된다. 교육의 질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설명 못하진 않는데 잘하는 건 맞는데 책보단 설명 못해요. 책이 설명이 더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잖아요. 말로 그냥 좀 재밌게 하는 거죠. 아이들 쓴 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진짜 생각하고 코멘트 달아주고 첨삭해주고, 이거랑 비교하면은 교육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데에서 약간은 여론을 조작하잖아요. 마케팅 같은 거 해갖고 인식을 약간 조작해요. 실은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이게 일타 강사다, 이게 스타다, 우리나라 최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그거를 믿고서 이게 최고인가 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최고가 아니다. 네. 소위 말하는 명강의가 교육적인 효용이 떨어진다. 아이의 글을 또는 아이의 생각을 내가 들어보고 반응하는 그런 수업이랑 비교해보면 현저히 효율이 떨어져요. 일부 학생들만 효용성이 높아요. 30분, 40분 동안 주의 있게 들을 수 있는 학생한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효용성이 확 떨어지죠. 글쓰기 교육, 아이비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생각하는 법을 길러야 된다. 아이비는 이게 너무나 핵심적인 거예요. 아이비 뭐 어떻게 하면 7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과목은 피하고 저런 과목은 피하고. 이거보다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비를 잘하려면 생각을 잘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개념적인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점수 잘 받으려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